인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거지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 특공대가 제거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 총기 범죄 이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특검 소식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인천 총격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사건은 피해자인 아들 생일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조사 결과 60대 피의자의 생일 잔치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고요. 네. 또한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사제 총기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30대 아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현재 체포되어서 검거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친부, 제 예. 아버지인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요. 또한 예.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공범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도움을 준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특히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일들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정보 교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오면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범행 동기에 대한 확인일 것입니다. 예. 우선 가족 간의 다툼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든지 또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아들의 집이었고요. 또한 당시 생일 잔치가 있었던, 생일 네. 파티가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족 간의 다툼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어떤 다른 요소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폭발물과 사제 총기 등을 준비를 했고 또한 소지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생일 파티, 생일 잔치 중에 어떤 갈등이 더욱 커지거나 또는 폭발해서 잠시 밖으로 나와서 이런 사제 총기를 가지고 와서 범행했을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 없겠고요. 또는 애초 처음부터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다음에 준비해서 갔지만 총기를 휴대해서 집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다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기에 밖으로 나와서 다시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족 간의 다툼이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즉 현재 이 피의자에 대해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 정보들을 종합해 보자면 예. 온전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대응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행위들을 볼 때 다소 좀 섣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록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이 피의자,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가족 간의 어떤 금전이나 기타 관계로 인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피의자의 상황입니다. 당시 사제 총기를 준비하고 또한 폭발물을 준비하고 게다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타이머까지 작동을 시켜놨던 것을 볼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종의 망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들을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보고 어떤 관련 판결문들을 찾아보고 관련 서적들을 볼 때 보통 어떤 피해 망상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누군가 나를 방해한다, 예. 누군가 나에게 계속해서 해방을 놓는다 등등. 그래서 이러한 피해 망상에 의해서 대비를 했고 또한 네. 또 이러한 피해 망상과 더불어서 누군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어떤 과대망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4시에 경찰이 브리핑을 한다고 하죠. 예. 아마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나 검증을 통해서 아직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피의자가 오늘 새벽 12시 15분쯤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이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또 충격적인 게 차량 조수석이랑 트렁크에 그 사제 총기 10정까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추가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에 지인과 친지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예. 어제 이 소식을 바로 전해 듣고 처음엔 좀 믿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사실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예.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도주를 했는데 그때도 사제 총기를 가지고 도주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다행히도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하지만 당시 차량에 사제 총기 10정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혹시라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혹시라도 이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이 도주하고 있던 이 피해자를 이제 발견해서 이제 차문을 열라고 했지만 열지 않아서 강제로 열고 이제 체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서 빠르게 체포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사제 총기를 경찰을 향해 사용했다면 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아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뭐 폭발물로 더 큰 피해를 노린 거라면 뭐 당연히 이 처벌 수위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벌어진 아들에 대한 총기 살해 사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조금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의자가 체포된 후에 경찰에 스스로 먼저 말을 한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집에 폭발물을 설치해놨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고 또 실제로 출동을 해서 보니 정말 인화성 물질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 일종의 사제 폭발물이죠. 예.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더 이상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는 했는데 보통 이런 게 쉽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화성 물질에다가 타이머 등을 설치를 해서 실제로 특정 시간에 폭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아들에 대한 살해는 당연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목격자도 많고 본인도 네. 또 시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집에 설치한 폭발물의 경우에도 단순히 폭발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놨다, 큰일 날 뻔했다, 위험할 뻔했다, 막아서 다행이다 정도를 넘어서 타이머를 설치를 했고 특정 시간에 폭발하도록 만들어놨다면 그 자체가 살인 미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즉 해당 폭발물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살산력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설치된 집 안에 또는 그 인근에 누구가 있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정보가 좀 더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 충분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일화성 물질을 이용한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놓고 또한 타이머를 장치해놨고 작동을 시켜놨고 또한 만약에 그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폭 장치에 의해서 큰 폭발이 벌어질 수 있었다. 그런 위험이 있다면 사실 이것 그 자체만으로도 살인 미수의 혐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역시 수사기관에서 꼼꼼하게 다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제작했던 이제 총기가 흔적이 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할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본인이 제작했을 때 혹은 뭐 어딘가에서 불법으로 구매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처벌 수위에는 어떤 정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정보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평소에도 바깥 활동을 활발히 하진 않았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리고 또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드는 모습들이 있었다. 등등의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만약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제 총기 또한 사제 폭발물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만약 그렇다면은 비록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긴 합니다만 현행 총포화법상 당연히 불법이고 또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물론 가장 큰 범죄는 이제 살해입니다만 그 외에도 이 총포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즉
만들었다면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그리고 또 혹시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또는 누구의 권유를 받았느냐. 또는 만든 것들을 그동안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실험을 했느냐 등등등을 다 따져보아야 형량에 다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구입을 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이런 총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거래가 되고 있다면 돈만 있으면 이런 만들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히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예.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런 총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사제 총기와 폭발물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은 좀 계속돼 왔어요. 이런 총기류가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떤 이런 작업을 하고 사제총기와 사제폭발물을 만드는 것은 누군가 목격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함으로써 저지하면 모르겠으나 다 완성될 때까지 또 완성하고 시험을 해서 정말 범죄에 사용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총포화약법에 2015년에 새로운 조항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을 통한 제조 방법, 그러니까 총포나 화약류의 제조 방법 게시나 유포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금지하면서 위반할 경우에 게시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만들긴 했는데 하지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도 좀 확인해봤더니 이미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해외 정보들이 검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 결과를 떠나서 시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사제 총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참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한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말 것이냐 고민들은 많이 합니다만 이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 그리고 또 통제받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정보들이 쉽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사전에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사제 총기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동기 규명에 좀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정신 감정에 대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된다면 양형은 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만약에 심신 상실이라면 즉 판단력이 아예 없다. 사리 분별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처벌을 못 합니다. 즉, 형사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합니다. 범죄가 아닌 거죠. 사람을 죽였지만 범죄가 아닌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심신 상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고 예. 또한 생일 파티까지 먼 곳까지 갔고 여기에서 함께 교류하다가 밖에 나와서 편의점을 간다고 밖에 나와서 총기를 가지고 와서 살해했기 때문에 심신 상실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예. 다만 심신 미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즉 판단력이 부족했다,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경우에는 형을 더 감경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정신 감정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 정신 감정은 프로파일러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감정의가 있죠. 네, 의사가 감정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도 하게 되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서 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심신미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과거의 치료 전력 그리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지 만약 치료받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또한 만약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투약이 언제 중단되었는지 등등등 그리고 또 이런 유사 사례들을 보자면은 본인들이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또는 자신의 생각, 본인의 억울함, 자신의 계획 등등을 어디에 메모 등을 남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인천 총격 사건 내용 짚어봤고 관련해서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순직해병 특검 내용인데 군 당국이 수사하던 그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뭐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이 됐던 그 번호
800으로 시작했던 그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란 사실이 좀 확인이 된 셈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번호가 누구냐, 예. 누가 전화를 한 것이냐를 두고도 꽤 큰 논란이 있었고 또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종섭 전 장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 그 발신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 확인이 된다면 수사는 조금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통화를 한 사실은 시인을 했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이거든요. 예.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처벌로 갈 수 있는 것인데 특검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요. 통화를 했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우려의 전달 수준이었다. 경로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게 통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이고 그런 장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통화까지는 시인했습니다만 그 통화의 내용 또 그 통화의 내용상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만약 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것을 또 여러 가지 다른 증거를 통해 가지고 또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인천에서의 총기 범죄 소식, 또 해병 특검 수사 상황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